삐딱 토크입니다. 삐딱한 상관왕들이 풀어내는 삼관왕의 삐딱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셜미디어 태희의 안태욱장입니다. 이제 3월이 됐습니다. 3월에 꽃피는 봄이 오고 또 백신도 오고 또 기대가 큽니다. 오늘 삐딱한 상관왕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술 삼관왕 조동욱 충북 도립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위 삼관왕 최용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세월은 지나서 봄이 되고 뭔가 해빙이 되는데 지역의 그 두 정치 거물이죠. 상당구에 민주당 정정수 국회의원. 옛날엔 상당히 좋은 동네였는데 이렇게 상당히 이상하게 되고 있어요. 언제적 좋았어요? 누구 있을 때 좋았어요, 진짜. 그리고 보니까 상당히 의문스럽네. 상당 주민이라 애착이 더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정정수 국회의원도 지금 구속 수사 재판을 받고 있고 윤곽근 국민의힘 충북 도당위원장 잘렸더군요. 직위해야 되는데 어쨌든 또 알선 수재로다가 서울 남부지법에서 남부지법에서 또 구속 구속돼서 재판 중이죠. 재판 중입니다. 그 두 분이 옛날에 당이 달랐잖아요. 네. 지금 같은 당으로 같이 들어갔더라고. 무슨 당으로? 구속당. 그러니까 이게 두 분 다 구속이 됐는데 또 구속된 사람들끼리도 네. 뭐 치고받고 이런 경우 처음 봤어요. 토픽감이죠. 네, 그리고 또 검사를 정치인이 지역 정치에 고소한 경우도 내가 볼 땐 네, 처음이에요. 네. 뭐 하여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신기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뭐 웃을 일은 아닌데 본인들은 뭐 절체절명의 위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일단 정정순 의원이 검사를 고소한 거 이게 뭔 일입니까? 검사하고 검찰 수사관을 같이 고소한 것 같은데요. 네. 정정순 의원이 두 가지 트랙을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재판 과정에서 사실 여부, 사실 진위 여부보다는 그 과정이나 절차상의 하자를 자꾸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첫째는 그 고발장을 검찰에서 대필해줬다거나 증거를 일부 누락했다는 취지로다가 검사하고 검찰 수사관을 직무유기와 증거인멸죄로 고소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검찰에 처음 제보했던 회계 책임자 있잖아요. 네. 그 회계 책임자하고 비공식 선거사무원 정성순 캠프의 비공식 선거사무원과 서로 그 고소를 하기 이전에 정정순을 고발하기 이전에 서로 공모를 해서 그 윤곽근 위원장 쪽에 한번 연락을 해보자 아니면 돈을 좀 받아내자. 응? 큰 사건을 키웠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사전에 협작을 해서 본인을 고발한 거다.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 두 가지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게 뭐 저는 한두 번 하고 말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민주당 도당은 계속 성명서를 내고 있고 그러니까 반대로 국민의힘은 우리는 억울하다. 그래서 뭐 면회도 가가지고 윤곽근 위원장이 가만두지 않겠다. 충북도당도 성명 발표하고. 예, 성명 발표하고 막 이랬는데 이게 지금 이런 고발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저는 그 두 당사자도 당사자지만 당사자를 더 지금 도당에서 어찌 보면 더 조장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내년 3월에 대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이제 4월에 보궐선거 있고 6월에 이제 지방선거 이게 사실은 한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대를 꺾지 않으면 안 되니까 네. 꼭 두 사람의 대리전을 그냥 이 도당에서 이렇게 막 밀고 두 사람이 대리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좀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되는 게 이게 중계 방송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5월달에 둘이 이제 전화해서 윤곽근에게 뭐 돈을 3천을 뭐 받아야 된다는 둥 뭐 이런 이제 유를 얘기했다는데 그래서 고발을 해야 되냐 말아야 네. 되냐 그다음에 이 고발건으로 좀 돈을 벌자 윤곽근 측에 연락을 해보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정정순 캠프 내 두 당사자가 네. 뭐 윤곽근 캠프 측은 아니고 정정순 캠프 캠프 관계자가 고발 직전에 서로 전화 통화를 몇십 차례 하면서 이런 협의를 했다 이런 것을 법정에서 폭로를 했죠. 이제 정정순 측 이제 변호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열받을 만한 사안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그 4.15 총선 때 한 달 후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총선 때 이렇게 사전에 이 사람들이 윤곽근 그때 당시 후보 측과 해서 공모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범죄의 성립 자체 지금 정정순 의원이 지금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사실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죠. 그런데 정정순 의원은 이렇게 공모를 했기 때문에 사전에 조작된 거니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타당한 거죠. 선거 기획은 아닌 것 같고 네. 보궐선거 기획은 냄새가 나죠. 보궐선거 기획. 그런데 그런 걸 다 알면서 민주당 도당은 계속 성명서를 내는 거예요. 굉장히 그 그렇죠. 점점 더 성명서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짜 사실인가? 혹시 그런가? 착각을 좀 그러니까 이렇게 책임을 상대로 떠넘기는 거죠. 나중에 이제 보궐선거가 됐을 때 책임 소재가 누구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는 윤곽근이다 하고는 거고 이쪽에서는 정정순 쪽에서 그거 사실과 상관없이 사실과 분리할 경우에 상대방을 떠넘길 그렇죠. 수 있는 예, 패로 패로 사람들은 이제 뭐 이게 어느 게 옳고 그런지 정확하게 판단 못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그렇죠. 곁가지가 마치 이 본체인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좀 호도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본인들도 알고 당도 알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는 거는 좀 정치적인 목표가 있지 그런 거죠. 않느냐. 네. 그런데 그러면 재판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정정순 본인의 재판에서는 정정선 본인의 재판에서는 뭐 이것이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 단계가 있는데 뭐 증거재판주의잖아요. 우리나라 증거로서 판단하는데 이 자체 증거가 될 수가 없다. 위법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없다. 이거는 검찰 수사 과정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런 주장도 좀 일부 비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증거의 증거력이 좀 비약하다. 이거는 윤곽근 그 위원장 측과 협작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그런 것도 다 맞더라도 이 저기들은 자신 제보했던 그 자신의 캠프 관계자들은 신빙할 수 없다. 믿기가 좀 어렵다. 과장된 거다.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그 탄핵할 수 있는 그런 걸 깔아놓는다고는 보여져요. 근데 아까 상당히 이상한 동네가 됐다 하는데 그러니까 여야 상당과 유력 정치인이 다 구속됐는데 서로 구속된 상황에서도 이렇게 싸워요. 이것도 처음 보는 상황인데 상당 국민의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사실은 그 좋은 라이벌이 같이 있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70년대 때 나훈아하고 남진이 라이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굉장히 성공했는데 나훈아가 갑자기 인기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남진도 같이 추락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벌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도로 가면 본인들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둘 다 망가지는 케이스로 해서 라이벌끼리 이렇게 막 하니까 우리도 피곤하고 본인도 힘들고 이게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 그래서 저거 당분간 상당구에서 이사 가려고 그래요. 서원구로. 서원구로? 네. 왜 또 서원구에? 서원구로 그렇게도 이장섭 의원 이쁘잖아. 아하. 거기 또 이장섭 의원도 계시고 흥덕구도 살만하잖아요. 흥덕구도 괜찮지. 도정환 의원도 있고. 아니 글쎄 그 완전히 요새 아무리 검찰이 힘이 없고 그런 시절이 수상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보기 드문 그런 현상인데 결정적인 한방 결국 그러면 선거 때 떨어뜨리기 위해서 윤곽근 위원장 당선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결정적인 한방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당선무효 이게 제가 찾아봤어요. 공선법상에 민주당 충북도당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회계 책임자가 윤곽근 측과 접촉해 의도적으로 정정순을 당선무효시키려고 만든 사건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공선법 234조에 당선무효 유도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를 도발해서 당선무효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건데 이걸로 처벌을 받아도 후보자는 못 면한다는 거야. 이 사람도 처벌을 하지만 당선 무효케 한 사람들, 그걸 시킨 사람도 처벌을 받지만 후보자가 그렇다고 처벌 면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자꾸 이걸 정치 공방으로 하니까 생각에 있는 우리도 자꾸 헷갈려요.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는 공당으로서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그럴 거면은 증거를 내놔라. 정정순 의원이 주장하는 거를 증거로 내놔야 되잖아요. 내놓는 게 저기 뭐 한 달 이후에 자기들끼리 전화했다는 그 녹취록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검사가 준 거고. 자 오늘 삐딱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자칭 상당검이라는 분들이 이제 1인 네. 검찰청 앞에서 맞아요. 정치 예. 검찰을 규탄한다. 그리고 지역구 현안이 많은데 왜 계속 구속 수사 아니야? 불구속 수사 원칙이 아니냐? 보석을 허가하라는 식으로 1인 딜레이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그것도 나도 한 번 하고 말할 줄 알았더니 여러 명이 하던데 자꾸 이게 지금 뭐야 상식적으로 잘 안 맞지 않느냐. 아니 물론
뭐 이렇게 자기 주의 주장을 충분히 뭐 의견을 표출할 수는 있으나 그것도 뭐 객관적인 사실과 뭐 그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제가 봐서요 이렇게 하면 결국 자유롭게 일단 재판을 받고 싶다고 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되겠습니까 보석이? 제가 볼 때 보석하기가 재판부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때는 뭐 청주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청주가 너무 좁은 사회라서 음. 인맥으로 다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지금 원래 제보했던 캠프의 관계자들하고 이쪽 정정순 의원 측하고 인맥이 서로 엄청나게 얽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진술이나 증언이나 뭐 증거들이 왜곡되거나 탈색될 우려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그 보석을 쉽게 서거해주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보석 기각했을 때 재판부가 증거 인멸의 사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그런 이유군요. 그게 여전히 더 커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더 커졌잖아요, 갈수록. 자꾸 공격을 하고 더 그러니까 네. 재판 아니 구속이 몇 달이에요? 6개월. 6개월인데 지금 3달 정도 된 건가요? 웃긴 거는 네. 공선법에 재판 기간을 1심 6개월 강행 규정, 제목이 강행 규정이에요. 네. 선거사범 재판기일 강행 규정이라고 딱 돼 있는데 그러면서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내에 반드시 끝내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강행 규정 반드시란 말까지 썼는데도 그거 안 지켜요. 그러니까 6개월을 넘게 갈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떤 국회의원은 시작 때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시작했는데 임기 다 채웠어요. 4년 다 채우고 나서 결국 당선 무효용 선고됐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상당 부분이 상당히 피곤해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어쨌든 이게 조금 그 사실에 근거해서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자세가 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